우리는 스크린을 통해서 완성된 영화만 보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은 카메라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아, 스태프들이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고생했겠구나. 카메라 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알게 돼.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다 보면 영화 자체에 대한 흥미가 높아져. 이 부분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영화의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찍었고 왜 그렇게 찍었는지 고민해보라고 했지. 근데 이렇게만 듣고 당장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막막하지. 왜냐면은 우리는 영화 이론을 모르잖아. 그러면은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1호부터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일단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 골랐잖아. 그 영화들을 일단 한번 쭉 보는 거야.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들을 조금씩 골라보는 거야. 딱 한 장면, 한 프레임이어도 되고, 아니면 한 개의 컷이어도 되고, 몇 개의 컷으로 이어진 씬이어도 되고, 아니면 씬이 이어진 시퀀스여도 상관없어. 그냥 영화의 요쪽 부분, 요 구다리 라고 대충 그냥 인상적인 부분을 정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정했으면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야. 그리고 고민을 해보는 거지. 왜 이렇게 찍었을까? 기본적으로 연출자의 의도가 있고, 이 의도를 가장 잘 담아내기 위한 촬영이나 조명이나 편집이나 음향적인 방법론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방법론들을 바탕으로 찍어낸 결과물이 있지. 우리는 이 결과물만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들이 이 결과물이란 말이야. 앞에 두 개는 잘 몰라. 근데 우리는 연출자의 의도 정도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 왜냐면 우리는 영화를 다 봤잖아. 다 보고 나서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찍었는지 정도는 그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상, 스토리의 흐름상 혹은 맥락상 대충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조커의 화장실 씬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면은 연출자의 의도를 고민하기 위해서 왜 인상적이었는지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조커가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춤추는 장면, 거울 보면서 막 춤추는 장면이잖아. 이전에도 조커는 광대로서 춤을 계속 춰왔어. 근데 이 장면은 조커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처음으로 추는 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춤을 추던 장면들과는 너무 다르게 찍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 장면들 유추를 하는 거야. 아, 이 장면은 더 이상 주인공이 광대로서의 춤이 아니라 조커로서의 춤을 추는 장면이구나. 더 이상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광대가 아니게 됐구나. 이렇게 가볍게 유추를 해보는 거야. 내가 유추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마. 일단은 그냥 생각을 해봐. 그리고 틀려도 상관없어. 틀려도 상관없는 이유는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우선 해야 될 거는 내가 유추한 이 내용이 연출자가 의도한 바가 일단 맞다 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찾아보는 거야. 영화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계속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찾아보는 거지. 그 장면을 계속 보면서 스스로 한번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은 영화를 찍은 다큐멘터리나 비하인드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요즘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 찾아봐도 되고, 감독이나 뭐 배우가 뭐 인터뷰한 내용들을 한번 쭉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뭐 영화에 대해서 평론이나 이런 거 쓴 거 찾아보거나 뭐 잡지에서 인터뷰한 거 찾아보거나 뭐 그래도 되고, 뭐가 됐든 다 찾아보면서 스스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나 스스로 영화 이론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그냥 보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 영화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게 돼. 왜냐면 이게 재밌거든. 이 과정 하나하나가 공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 끝에 내가 유추했던 연출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찍었구나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오히려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 영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 그래서 더 재밌어.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유추했던 어떤 연출자의 의도 혹은 그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찍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들이 조금 내용이 부족하거나 논리가 부실할 수도 있어. 근데 이 과정을 점점 많이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가 느끼게 될 거야. 영화적인 내공이 점점 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영화를 보고 공부하는 과정이 정말 재밌어지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점점 더 잘하게 돼.
내가 유추했던 내용이 연출자의 실제 의도와 맞는지 틀린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잖아. 그 이유가 가면 갈수록 내가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져. 기본적으로 내가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잖아. 나만 인상적으로 봤겠어? 다른 사람들도 다 인상적으로 봤을 거라고, 대부분이. 그리고 그걸 연출자가 모르겠냐고. 당연히 알지. 당연히 그걸 노리고 그 장면을 굳이 힘줘서 찍은 거야. 그리고 서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인상적으로 본 장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장면은 논외로 치고, 내가 기본적으로 인상적으로 본 장면들은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인상적으로 봤을 거고, 그럴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 장면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인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장면이고,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장면에서 연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좀 불분명하거나 흐릿해. 그러면은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연출자 입장에서 곤란하겠지. 다른 장면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 장면에서만큼은 연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최대한 강하게 피력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대동소이한 의도를 추측해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연출자의 의도가 그냥 안 중요해. 연출자가 실제 의도한 바가 맞냐 틀리냐가 그냥 아예 안 중요해. 이거는 나중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연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냐보다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연출자가 별로 그냥 큰 의도 없이 찍은, 자연스럽게 찍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연출자는 어떤 걸 의도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찍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내가 말한 그 주장에 논리적인 어떤 오류가 없으면 그냥 그게 맞는 게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논리적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이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말한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지 분석하는 과정이야. 그냥 이게 이 자체가 그냥 이미지 분석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근데 이걸 하려면은 반드시 영화 이론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디포커스가 어쩌고 피사계 심도가 어쩌고 이런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이 없는 상태에서 영화를 그냥 주구장창 보면은 그냥 똑같이 이해가 안 된다고. 애초에 제대로 된 장면 분석이 애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영화적인 이론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영화 이론을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본인 스스로가 영화 이론을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인상적인 장면을 분석하면서 기본적으로 영화 공부를 좀 해야겠다, 영화 이론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 라는 이 필요성을 본인 스스로가 계속 느껴야 된다고. 근데 이제 학원이나 과외를 받으면은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돼. 왜냐면 다 알려주거든. 가장 기초적인 영화 이론들은 학원에서 다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독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독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뭐 별거 있겠어? 그냥 혼자서 해야지. 내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화 이론이 담겨있는 책을 보는 거야. 내가 추천하는 책은 루이스 자네티의 영화의 이해라는 책인데, 기본 영화 이론의 바이블이라고 보면 돼. 꽤나 두껍고 한 4만 원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 근데 이거 하나 사면은 절대 후회 안 해. 장담할게. 절대로 후회 안 해. 절대로 후회 안 하니까 그냥 무조건 사. 영화 이론을 배워야겠다, 혼자 공부를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사서 무조건 읽어봐. 그리고 심지어 이 책은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닐 때도 아마 가끔 들여다볼 일이 있을 거야.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영화과 1학년이 배우는 수준보다 살짝 높아, 책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학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측을 하건대 대부분의 영화과 학교들은 입학생들의 수준, 영화적인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학년 때는 교수들이 얘네들은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구나 라고 가정을 하고 알려줘. 그래서 그냥 사실 영화 이론에 대한 공부 아무것도 없이 만약에 합격을 했어, 그래도 영화 찍을 수 있어. 왜냐면 학교에서 다 알려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미리 공부를 하고 나서 만약에 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1년만 놀아도 되는 거야. 그렇다고 뭐 책 내용이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이론들만 알려주기 때문에 아주 어렵진 않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이 책에는 뭐 촬영적인 내용도 있고 조명적인 내용도 있고 편집이나 뭐 사운드, 영화 제작에 관한 내용도 있고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다 읽어야 될 필요는 없어.
내가 한번 쭉 그냥 훑어보고 내가 좀 관심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나는 촬영에 조금 관심 있다, 혹은 편집에 관심 있다, 아니면 난 제작 과정에 관심 있다,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야. 그리고 읽어보다가 다른 부분도 한번 쓱 읽어보고 또 흥미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충분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영화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무조건 사라. 그리고 책이 한 4만원, 4만 5천원? 5만원 안 되는 가격일 텐데, 대학교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어지간한 전공책이 다 5만원, 4만원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공책 하나 그냥 산다 생각하고 미리 사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책인데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책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이야. 스키모네스트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픽사에서 아티스트로 일하셨던 분의 어떤 영상 연출법에 대한 인사이트가 담겨있는, 실제로 유튜브에 영상 연출에 관해서 설명하는 그런 채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다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가 영화를 공부하기에는 내용이 턱없이 모자라.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채널의 영상들은 퀄리티가 말도 안 돼. 일단 채널 들어가서 동영상을 누르고 인기 순으로 딱 조회해. 그리고 위에 있는 영상 그냥 아무거나 봐봐. 내가 장담하건대 어지간한 유료 강의 영상들보다 퀄리티가 좋아. 그냥 보다 보면은 나는 유튜브 영상 하나 본 것뿐인데 마치 엄청난 공부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이분이 쓴 책도 있는데, 나는 책도 사서 한번 쭉 다 읽어봤는데 필수는 아니야. 그리고 책의 내용도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나는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키모네스트 채널의 영상들은 대부분은 다 무조건 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영화를 보고 그냥 끝내지 말고 내가 인상 깊게 본 영화면 그 영화를 찍는 어떤 다큐멘터리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비하인드 영상, 혹은 감독이나 배우가 참가한 인터뷰, 아니면 적어도 평론가가 쓴 분석글이나 평론글 같은 거, 그런 거를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 꼭. 기본적으로 영화를 공부하는 입장이면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도움이 돼, 엄청나게 많이. 단순히 내 영화 공부, 내 영화적인 내공을 쌓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영화라는 것을 점점 더 좋아하고 계속 관심을 끌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도나 흥미가 계속 높아져.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찍는 거구나. 아예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더 궁금해서 더 찾아보게 되고, 더 영화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영화 공부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야. 영화 이론을 배우고 제작 과정을 이해하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를 더 깊게 그리고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것도 물론 있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뭐냐면,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영화를 보면은 훨씬 재밌어. 더 재밌고 더 관심이 가고 더 신기해서 더 찾아보게 돼. 특히 이제 독학으로 영화를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다 보면은 강제로 누가 이끌어주잖아. 내가 굳이 하기 싫어도 이 과제 꼭 해야 된다, 너 돈 내고 학원 다니는데 이러면 돼? 막 하면서 학원 선생님이 혼내기도 하고 과외 선생님이 뭐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독학은 그 동력마저도 혼자서 유지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계속 영화를 공부해야 된다 라는 것도 혼자서 계속 마인드셋을 하고 마음다짐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기분일 텐데, 아, 내가 계속 영화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고. 사실 독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야. 근데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화 제작 영상이나 비하인드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영화뿐만 아니라 서브적인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 영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게, 점점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된다고. 그러니까 독학을 할 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가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독학으로 시작했던 상당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를 고민해 보기도 하고, 우리는 스크린을 통해서 완성된 영화만 보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은 카메라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아, 스태프들이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고생했겠구나. 카메라 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다 보면 영화 자체에 대한 흥미가 높아져. 이 부분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특히 독학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찾아보자. 그게 영화를 혼자서 스스로 계속 공부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를 어떻게 찍는지에 대한 공부도 계속 해야 된다.